제가 매번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지금의 폭락은 폭락의 시작일 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근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BOA 같은 경우는 47%,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41%. 이거 단기적으로 표명했죠. 이 단기적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예,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닥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사실 제가 이제 머리를 살짝 들면 그때 조심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더 추가 폭락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제 소탐소실하라고 한번 동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대규모로 회사채까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회사채까지 매집한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안 한 행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채 매집이 투자 등급에 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험성은 투자 등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 보시면 이제 2015년도 이후에 그 레버리지론이 이제 커졌는데, 이 레버리지론의 내용을 잘 보면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레버리지론인데, 이 레버리지론을 한 것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냐면 신용등급 B3 이하인 기업 비중, 그러니까 B3까지가 투자 등급성이니까 B3 밑으로 하나만 단계가 더 내려가면 투기 등급성이죠. 그래서 B3 이하의 기업의 채권이 이제 2008년도에 이 레버리지론이 23%였는데 2019년 38%로 15%로 늘어났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채무 불행이, 경기가 좋다고 계속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채무 불행 위험이 적어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대 연 4% 이상의 추가 수익을 주는 정크본드의 기관 투자가 발을 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크본드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발을 담갔다는 뜻이죠. 정크본드가 문제를 야기시키면 미국에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정크본드를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만 들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거를 상품화해서 투자자들한테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업 투자자들한테도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하고 개인들이 쓰나미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 보시면 테크익스플로러 기사에 보면 S&P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그 미국의 10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가 디폴트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자릿수 중에 높은 숫자, 향후 12개월간 한 자릿수 중에 높은 숫자 정도니까 9%까지 그 기업이 디폴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의 10%, 유럽 기업의 9%가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주가 폭락 이후에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부들은 그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고, 그러면 V 반등한 이후에 다시 경제가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다운그레이드가 나와요. 그 시차를 두고 주가 폭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운그레이드가 나와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또 주식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건이 다시 터지면서 이제 폭락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코로나 사태로 폭락한 이후에 반등도 하기 전에 일단 다음 번 전조의 시그널들의 스텝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진행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가 미국은 기업의 10%, 유럽은 기업의 9%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보잉 같은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 보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이드를 원래 이제 싱글 A 마이너에서 트리플 B로 내렸어요. 두 단계가 내려갔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두 단계 더 내려가면 투자 등급입니다. 아니, 투기 등급입니다. 이제 보잉이 주가가 하루아침에 그냥 팍 폭락하죠. 옛날에 500불, 440불 있던 게 지금 150불 합니다. 보잉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그레이드를 낮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공주 중에 여기 델타 항공이 또 이거는 정크본드로 내려갔습니다. 정크본드로. 보잉 그나마 정크까지는 안 갔는데 정크본드로 내려갔거든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 60달러 선대에 있다가 위에 60달러에 있었죠. 그러다가 폭락해서 20달러 초반까지 갔다 이제 30달러 대로 다시 이제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정크본드라는 문제가, 이거 이제 향후에 정크본드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디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그 저기 셰일 오일 관련된데 정크본드로 갔죠. 사실 여기가 가장 먼저 정크본드로 갔습니다. 보시면 과거
여기 보면 110달러대에 있던 100달러 넘게 있던 게 지금 현재 12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죠. 완전히 폭락한 거죠. 쉐일. 이 쉐일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이제 스타트라는 겁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유가가 이렇게 20달러대 초반, 30달러대 초반에만 묶여 있어도 쉐일 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이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을 넘어서서 여기 소프트뱅크,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소프트뱅크까지 정커본드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그 주식을 보면 여기 위에 있던 게 다시 밑으로 확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미국의 국내 기업,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국가도 신용등급이 정커본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글로벌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면서 이제 회사채에 대한 것들을 손대기 시작했고, 그게 국내를 넘어서 해외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으며, 그게 다시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의 전개가 스텝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이 반등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연준이 향후에 계속 주식을 혹은 채권 같은 걸 매집해 준다는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이거 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빈약한 상황에 있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자금, 캐시플로우가 막히는 것이 신용등급 회사들이 걔네들을 정커본드, 그러니까 레이팅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원인이 되면, 이미 이제 미국 시장 그 레버리지론에서 봤듯이 그 투자 등급성이 마지막 단에 있는 애들이 정커본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옛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트리플 B에 있는 채권들을 발행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미국이. 걔네들이 정커본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높아지면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투자 수익률을 주는 걸 기관들이 대규모로 받아가지고, 과거 뭐 2008년도에 뭐 한 23% 정도 있던 게 뭐 38%였던가요? 2019년도에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대규모 정커본드를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고, 그걸 분명히 가계와 기업들한테 상품에서 팔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있는 게 저 유럽에 뭐 저 깡총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연금 펀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파장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멈추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나마 좀 빨리 안정화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빨리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건 이제 Calculated Risk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 이걸 보면 이 차트가 충격적인데, 이 차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일 그 진단에 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 정도까지 쫓아오려면 매일 진단 숫자가 10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건 진단된 사람들 중에 양성으로 판단된 비중이 여기 보시면 15%나 돼요. 사실 미국이 이제 올해 이제 작년 겨울에서 올로 넘어오면서 그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독감 환자만이 아니고 사실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수준이 5%대, 양성률이 5%대 정도의 이하로 유지돼야 저희 나라처럼 그 본격적인 검사와 그다음에 추적 검사들로 인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진단율도 15%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단자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추적 검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대응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하고 다르게.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을 한다거나, 중앙은행에서 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안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투자해서 이거 그냥 들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우량 주식일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망하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라도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노빠짐에 워렌 버핏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집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일반인들의 투자법과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워렌 버핏은 그 대규모 그러니까 위험성이 커진 상태에서 정말 많이 폭락한 예를 들면 뭐 한 지금 반토막이 아니고 그 이상 난 주식들이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걸 감지하고 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사도 굉장히 폭락세가 큰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 폭락의 수준이 아닙니다. 조정의 수준인지. 그런데 그게 폭락의 수준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산 가격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가 찍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6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4만 5천 원대에 사고 있는데 얘가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4만 원대 산 게 2만 원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50%가 눈에 찍히는 걸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우셔야 되고 지금은 한 발 물러섰다가 그 끝자락이 보일 때 끝자락이 보인다는 얘기는 뉴스 보도에서 대공황이라고 맨날 떠들어대는 그 시간이 아마 끝자락이 될 건데 그 시기에 천천히 주식을 매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현금 보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행동 그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